이번 경기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선수들 먹는 문제인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라도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는 꼭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당 독재 공산당 나라라 그런가 중국이 스스로 그렇게나 사랑하던 바둑의 왕 커제 구단이 선수촌 식사에 대한 불만이 담긴 SNS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강제 삭제시키고 너무 맛있다라는 180도 다른 영상을 올리게 해서 정말 가짠따라는 전 세계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최고의 미식 나라라 자부하는 중국이 꼭 국제대회만 하면 선수들 먹이는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이번 커제 구단의 일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겪으며 평창과 비교당해 완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모습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공산당 특유의 강제 집행, 눈 가리고 아웅이 첨가돼 더욱 놀라운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손님 대접 하나는 애들 먹는 걸로는 정말 장난치지 않는 우리 한국인의 멋진 모습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전에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중국의 바둑기사 커제가 중국 정부를 욕보이는 짓을 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세돌에 이어 알파고와 싸워 국내에도 잘 알려진 그가 선수촌에서 식사하다가 토할 것 같다고 불평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돌연 삭제되는 해프닝이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갑자기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칭찬하는 영상만 집착하듯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잘못하고 잘 안 되는 모습이라면 인터넷 구석구석이라도 살피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대만 매체 NTD-TV에서 올린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글이 갑자기 삭제되는 사건에 포착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커제는 자신의 SNS에 아시안게임 출전 준비를 하며 선수촌에서 식사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영상이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생선에는 가시만 가득했고 돼지고기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돼지털이 가득했으며 일부 음식은 약 500원짜리, 현지 통화로 3위안짜리 냉동식품에 불과했다고 불평합니다. 특히 양고기를 먹던 커제는 냄새가 심하다며 토할 것 같다, 이걸 먹고 차에 탔으면 입덧했을 것 같다 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데요. 얼굴을 찌푸리던 커제는 결국 간장 양념에 흰 맨밥으로 배를 채웠죠. 하지만 커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영상을 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36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데다 해당 영상은 무려 143만 명이나 좋아요를 눌렀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지닌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가 올린 해당 영상은 인터넷 세상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웬걸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의 영상은 돌연 온라인에서 삭제됐고 그의 영상 내용을 다룬 중국 언론 기사들도 한순간에 싹 다 삭제됩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180도 바뀐 태도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커제는 좀 더 밝은 목소리로 당신이 원하는 아시안게임 식사는 여기 있다며 새로운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영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끕니다. 새우부터 각종 고기, 신선한 채소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그릇에 가득 담아온 커제는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 영상에는 10만 7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화력 지원까지 마친 면모를 보여줬죠. 뿐만 아닙니다. 커제는 이어 또 갑자기 그동안 독서를 늘어놓던 모습을 완전히 잃은 분위기의 영상을 또 올립니다. 아시안게임 준비 일기라는 새로운 영상에서도 그는 선수촌 식사에 대한 칭찬을 이어갑니다. 다양한 음식을 담아온 후 식사하고 빈 접시를 보여준 후 보셨죠?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라며 노골적인 후기를 남겼죠. 이어 그는 사실 지금 우리가 먹는 건 아시안게임 정식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아니에요 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선수촌에서는 이것보다 더 비싸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제공될 것이며 가장 정통적인 항저우 음식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홍보대사들의 외운 멘트 같은 것도 늘어놓았죠. 지금 보면 딱히 당이 시켜서 한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이 말들은 중국어 자막과 함께 영어 자막으로까지 제공됐거든요. 모두 그가 단 한 번도 안 하던 짓이죠. 그런데 중국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2월 열린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 식단은 올림픽 역사상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으로 가득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온 나라가 합심해 쇼를 벌여야 하는데 중국의 MZ세대 커제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이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당시 베이징 올림픽 상황을 좀 더 살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너무 기름지고 맛없었다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외적으로 미식의 나라를 자처하며 선수촌 식당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명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식당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늘 자랑하던 자국의 전통 음식이지만 지난 올림픽을 통해 그 말이 역시나 거짓임이 드러났던 건데요. 베이징 올림픽 식당에서 제공된 음식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그 와중에도 올림픽이 열렸던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에 있던 선수촌 세 곳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식당에선 대회 기간 동안 무려 670종의 음식을 제공한다며 자랑했던 중국이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는 싸늘했습니다. 메뉴 단 하나만이라도 잘 만들라는 비판만 가득했거든요. 실제로 메뉴 몇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다수 음식이 너무 느끼한 데다가 육류 위주로 구성돼 있고 기름을 너무 많이 써서 제대로 소화도 되지 않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언론사는 중국이 자기네 4차 산업혁명 발전 수준을 자랑한다며 선보였던 조리 로봇이 만든 양심 없는 음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기자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선수에게 무엇보다 밥이 중요한데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며 분노했죠. 설상가상으로 지난 대회는 코로나를 핑계로 참가자와 외부를 완전히 분리했던 폐쇄 선수촌이었기 때문에 선수촌 식사가 유일한 선택지였던 점도 문제의 노출을 더 키웠습니다. 중국이 자랑스럽게 홍보한 조리 로봇이 만든 밥은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맛없기로 악명 높았던 직전 도쿄 하계올림픽 경기장에 놓여있던 땅콩 샌드위치가 간절할 정도였다고 하죠. 반면 다행히 우리 선수들은 자체 제작한 한식 도시락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아예 베이징의 한 호텔 식당을 통으로 전세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식 도시락을 만들었던 건데요. 한국 선수들은 이 도시락이 없었다면 입에 맞지도 않는 데다 기름 폭탄인 음식으로 중국 생활을 버틸 뻔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영양사 및 조리 인력 등 총 14명을 베이징에 파견해서 맛과 영양이 뛰어난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죠. 몇 끼니 보온통에 담겨오는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은 우리 선수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고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우리 선수들이 잘 먹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우리 선수단의 식사를 보며 다른 나라 선수들도 너무 부러워하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선수촌 급식 퀄리티 문제는 우리 이웃 나라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한 번씩 다 버렸던 일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렇게 착착 한국 선수들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의 경험 때문이었거든요. 이때도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대회 기간 내내 하루에 3번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했죠. 어찌나 맛있고 퀄리티가 좋았는지 심지어 해외 선수들은 한국 선수단의 식사를 제공하는 호텔에 전화해 한국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자신들도 제공받을 수 없냐는 요청이 이어졌다는 전설적인 일화도 있죠. 도쿄올림픽에서는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지역 식자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않고 모두 발표하고 출하된 것은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일본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수단을 위한 별도 식당을 선수촌 부근에 차리고 자국에서 요리사와 주방 직원 19명을 데리고 왔으며 조리기구와 식자재까지 일본에서 공수해온 전력이 있는데요. 역시 내로남불하는 일본답죠? 물론 한국이 따로 도시락을 만들어 먹는다며 욕한 것은 덤이고요. 아시안게임은 약 2주간 중국 항저우에서 치러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연일 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태극기를 휘날리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먹고 자는 기본적인 문제로 애먹지 말고 그동안 준비한 열정 완전히 다 쏟아내길, 남은 경기도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